2022년도 여름에 받은 거는 네. 30억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뭐 학생 때부터 조금 뭔가 남들과 좀 다른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계속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주로 하는 것에서 의미를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방치된 옷들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루코 고혜신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치된 옷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루코의 고혜신입니다. 저희는 에이클로젯이라는 디지털 옷장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옷 관리에서 출발했던 어플리케이션인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네. 개개인들의 중고 의류를 거래하고 또 그것들이 자동으로 옷장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벌써 300만 이용자가 달성이 됐는데 혹시 이 300만 비결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서비스를 저희도 모르는 인플루언서들이 막 사용을 해주면서 스페인, 프랑스, 미국 전 세계 많은 곳들의 인플루언서들이 야, 이게 써봤는데 되게 괜찮아. 그리고 기존의 비슷한 앱들보다 이게 훨씬 좋아. 뭐 이런 이제 동영상들이 막 올라오면서 네네. 유저들이 막 하루에도 막 몇만 명씩도 들어오고 뭐 이랬던 기록들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꾸준히 크고 작은 약간의 바이럴들을 타고 매일매일 5,000명 내외의 유저들이 꾸준히 진입을 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국내 시장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당초에도 이제 전 세계를 타겟팅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었었고요. 네네.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8개 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제 대표님의 다른 영상을 봤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혹시 대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카이스트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카이스트에서 이제 석사까지 같이 네, 진행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창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템은 웨딩 관련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조금 히스토리 설명을 드리면 네네. 당시에 제가 창업 동아리를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몇 명과 의기투합이 돼서 네. 창업하자 이렇게 돼서 일단 대전 학교 휴학 다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신림동에 네. 방 얻고 네. 네. 5명이서 법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공동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어떤 아이템을 할까 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다가 왜 컴퓨터를 사고 물건을 살 때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을 다 보고 가격 비교도 다 할 수 있는데 웨딩과 관련돼서는 이게 왜 안 될까? 도대체 드레스는 얼마고 스튜디오는 뭐가 있고 어떻게 서비스를 진행해 주는 거고 너무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의 맹점을 파악하셨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 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네.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제 대학교 3학년 때 한 1년 정도 했던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학부 시절 때 했던 그 창업 경험이 확실히 지금 회사를 이끌 때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럼요. 상당히 많은 도움이 이제 되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 뭐 경험적인 것도 그렇고 뭐 실무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그 당시에 공동 창업하고 창업자들 간의 이제 시각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만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도 어쨌든 저와의 오랜 친분을 갖고 있었던 친구를 설득해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네. 공동 창업자와의 나눌 수 있는 교감 그리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면면이 되게 어려운 네네. 일들이 많고 해결해 나갈 것도 투성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들어온 팀원들과 얘기할 수 있는 네. 이슈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얘기하기가 사실 너무 민망한 이슈들도 많고 공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창업 초기 때부터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리고 회사를 함께 이끌고 있는 사람만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많이 원동력이 된다는 걸 많이 느껴서 이번에도 사실은 공동 창업을 하게 됐던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싸우고 나서도 되게 오랫동안 내가 친구였으니까 또 같이 뭐 술 한잔 하면서 네. 풀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서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되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사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공동 창업 팀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저도 제가 직접 통계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팀들이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많이 얻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대표라는 직업이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멋져 보이고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되게 외로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근데 공동 창업을 하면 그런 부분이 확실히 해소가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바로 또 다른 창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는 혹시 어떤 걸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졸업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군대 문제 해결 뭐 이런 이슈도 조금 있었던 게 네. 조금 시기를 미루게 되는 이제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느꼈을 때는 너무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의 업무에서 오는 뭐 비효율이나 문제를 조금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좀 경험을 쌓고 네. 기술적으로도 좀 더 많은 이제 배경을 좀 갖고 그리고 업무 패턴과 산업 구조를 좀 이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꼭 바로 다시 창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했음에도 훨씬 더 지금 보면 더 많은 이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네. 결국에 이 패션이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텐데 네네네. 혹시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이제 창업을 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네. 아이템을 열심히 이제 찾아다녔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도 조금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저만의 기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시장이 큰 곳으로 가자. 네. 의식주 중에 하나로 가자. 그거 연결된 걸로. 그리고 아직은 아날로그 세상에서만 돌아가고 있는 뭐 데이터나 서비스를 온라인 디지털 세상으로 좀 넘겨올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봤던 것 같고요. 네. 이러면서 사실은 뭐 와이프가 무슨 이제 행동을 하는지, 뭐 와이프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뭘 하는지를 그 사람의 스마트폰 앱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보면 안 돼? 너 뭐 써?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보는데 무슨 이상한 옷 관리하는 무슨 앱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냐? 옷을 막 찍어서 관리하고 내일 뭐 입을지 생각하고 미리 코디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는 앱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걸 했어? 이걸 왜 쓰는 거야? 뭐 저는 아예 사실은 공감이 별로 안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저는 별로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다 엄청 좋고 되게 편하고 옷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고 엄청 많이 쓴다 그리고 이게 몇백만 다운로드가 되는 것도 많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옷과 관련된 거니까 시장은 너무 클 것 같고 개개인의 옷장의 데이터를 앱으로 관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했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것과 되게 일맥상통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쪽 시장을 열심히 좀 조사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옷장 서비스라는 컨셉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가 결국에 아내분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네. 그때 와이프분의 네. 그 반응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에 애자일한 방식으로 서핑을 만들어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를 다 만들어서 출시한 게 아니라 네. 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네. 것들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네. 너무 불편했었는데 네. 여기서 너무 편하네?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면서 덩달아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막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되게 열심히 의견을 주는 네. 하나의 유저처럼 행동을 좀 해주지 않았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또 되거든요. 실제로 유저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선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하나의 또 유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가장 옆에 있는 가장 큰 조력자가 아내분이신. 네네네. 그리고 혹시 대학생 때부터 이제 창업을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네. 결국에 이 창업을 할 때 주저함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실패해도 네.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냥 올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실패는 내 매번 한 시도에 대한 실패인 거지. 네. 뭐 내가 실패한 거라든지 아니면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전체 뭐 창업에 대한 도전 이거의 실패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이 시도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유저의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배워서 다음 시도를 할 때 더 새로운 성공하니까.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배운 거를 적용해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매번 뭔가를 할 때에도 특별히 실패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를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두려워하는 상황은 내가 시도
시도를 빨리 안 함으로 인해서 왔을 때 더 그게 저한테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저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은 가거든요. 근데 창업이나 뭔가를 할 때 제일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고 시간이 흐르는 게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많은 시도하고 실패한 지연정 네. 나는 많은 시도를 했고 많은 유저들의 반응을 알고 있고 그런 결과를 얻었고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시도에서는 더 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에 대한 실험만 남은 셈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빨리 그냥 하는 게 자꾸 안 될 거 생각하지 말고 네. 빨리빨리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 하지 않고 미련을 갖고 막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뭐 네. 실패하더라도 그게 네. 나에 대한 실패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도전 안에서 가치를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아,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와서 창업을 막상 해서 이제 앱을 출시를 해봤어요. 그때 출시를 했을 때 사실 생각대로는 막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유저들의 반응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신생 앱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하는 입장에서 막 대대적으로 막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한두 달 정도는 진짜 유저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정도예요. 뭐 몇십 명 정도의 유저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만든 거를 진짜 유저 잘 쓸까? 좋아할까?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보고 싶은데 너무 적은 유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고 이런 거에서 오는 되게 조금 의욕이 좀 저하되는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일반 대중들 많은 데이터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네. 내가 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고 또 계속 제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막연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제품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앱에 들어온 50명, 100명을 만족을 시키면 자연히 그게 몇백 명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면 1000명을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좋은 기회를 타고 몇천 명, 몇만 명으로 올라가는 게 요즘은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든 뭐 틱톡이든 워낙에 이제 바이럴한 시장이 확실히 맞습니다. 커지니까. 네. 옛날처럼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에 기반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전파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굳이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요즘은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좋은 앱, 좋은 서비스를 소개하고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 그 크리에이터들도 본인들 구독자나 조회수를 얻는데도 되게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면 네.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알려주기도 하는 이런 효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타겟팅하는 고객에게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계신다면 네. 초기에 반응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몇 달 정도는 꾸준히 이제 의지를 잃지 말고 계속 가보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은 결국에 그 초반부터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드물고 근데 그 초반의 그 고난과 그 애로사항들을 결국에 견디는 분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긴다. 아 맞습니다.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게 결국 300만 이용자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네. 그 비결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본인이 평가하기에 나는 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평가가 가능하신가요? 어떤 사람이었다? 네. 이제 예시를 들자면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좀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근데 전 공부도 놓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놀 때는 진짜 밤새 놀아버리고 그 다음날 밤새 공부해버리고 이런 스타일이었고 대표님은 혹시 어떤 스타일이셨는지? 저는 학생 때부터 조금 뭔가 남들과 좀 다른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계속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학부 알고. 때도 동아리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대외 활동을 더 엄청 열심히 하고 큰 학회를 여는 뭐 이런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때도 좀 남들과는 다른 규모로 하고 싶다, 다른 아젠다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시도를 많이 했던 편이었던 것 같고요. 창업도 대학생 때부터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뭐 이런 니즈에서 좀 출발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집중하고 계속 파고드는 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조금 생각해 봅니다. 계속 앞서 나가려고 단순히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노력하면서 어떤 스타일이었을지가 제가 상상이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투자를 결국에 어떻게 받게 되었고 네. 얼마나 그 액수까지 여쭤보고 싶은데. 투자는 총 2번 받았는데요. 네. 처음 시드 투자는 3억 원을 받았었고요. 네네. 두 번째 2022년도 여름에 받은 거는 네. 30억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뭐 투자 유치는 투자사들 이제 연락하고 네. 소위 말하는 저희 회사에 대한 PT 진행하고 이제 받게 되었던 케이스가 있고요. 네. 당시에는 이제 투자 시장도 괜찮고 플랫폼에 대한 트래픽이나 이런 유저 확보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진출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고 미래에는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에 이제 설득이 좀 되면서 네. 투자 유치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회사의 비전과 이제 대표님께서 뭐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네. 네. 대표님을 보고 아마 투자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 투자사분들께서 믿어주셔가지고 네네. 네, 그 믿음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안에 또 좋은 모습 많이 갖춰서 네. 하반기에 또 다음 투자 이제 유치에 돌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결과까지 오게 되셨는데 다시 창업을 한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금방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네. 훨씬 더 빨리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거는 이 과정들을 몰랐다면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방향이 최고의 방향이라는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마주치고 시행착오를 겪고 네. 빨리빨리 진화를 해 나가서 이제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좋은 문제를 빨리 찾는지에 대한 연습은 많이 된 것 같아서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더라도 네. 조금 더 이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그럼 혹시라도 대표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직원이 대표님 저는 창업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네.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그 직원이 너무 탐나는 직원이면 설득을 하고 싶겠죠. 네, 같이 연봉을 더 올려주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저는 또 지금 이끌고 있는 회사에 대한 네. 이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네. 또 중요한 팀원들이 이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또 저의 중요한 네, 또 맞습니다.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은 하겠지만 그런 본인만의 어떤 의지와 네.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응원해 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의 경험상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꿈을 쫓아서 가시는 분들은 저는 응원을 좀 많이 해줄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좋은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대표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요. 네.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주로 하는 것에서 의미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네.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다는 게 안 힘들다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항상 많고 네. 이제 힘들지만 내가 그 힘든 시간을 한 걸음 뛰어서 나를 돌아봤을 때 네. 나는 의미 있게 잘 살고 있을까?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 맞나?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거를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네. 똑같이 선택을 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돌아봤을 때 네. 나는 다시 할 거야. 하고 싶고 의미 있게 잘 살고 있고 네. 내일이 또 기다려지고 이런 거에 이제 대답이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루코의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이제 저희가 해왔던 목표 그리고 강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던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치되어 있는 옷들 네. 그리고 본인의 옷장 데이터를 모아가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만들어가는 방향의 첫 번째 스텝으로 중고 분야에서의 이제 의류 거래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향후 1년 이내에 국내에서는 타 어떤 중고 플랫폼들보다도 양질의 중고 의류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어디보다도 중고 의류를 쇼핑하고 나한테 맞는 거를 추천받고 찾는 것만큼은 여기를 따라올 곳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대표님께서는 꼭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성공.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비전의 가치를 통해서 성장해온 루코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